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다시 하겠습니다.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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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마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운이 좀 많이 차졌어요. 그죠?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날씨가 오늘 아침에 뭐 창문을 열어보니까 날이 저기 뺨에 닿는 또 손끝에 닿는 그 기온이 굉장히 차구나. 변하는 돌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앉아서 이제 쭉 이렇게 좌선할 때도 뭐 가렵기도 하고 발이 저리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쭉 이것도 변하는 돌이지요. 변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냅두면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해야 아 이게 변하는 돌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좌선하는데 아 발목이 갑자기 가려운 거예요. 가려우니까 되게 나도 모르게 손이 쑥 가지요. 그거 간질라고 그러다가 아 참 이거 잘 살펴봐야지 하고 가만히 놔뒀더니 제법 오래가 돼요. 가려운 게요. 그러더니 이제 싹 사라졌어. 이게 변하는 거지. 없다가 생겼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막 저기 뭐고 무릎이 있는 데가 떼꼼떼꼼 또 그래요. 따끔따끔이지. 경상도 말로 떼꼼떼꼼이고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가만히 놔뒀더니 또 없다가 생겼지요. 따끔따끔한 게 또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앉아서 좌선하는 게 진짜 재밌죠. 변하는 걸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걸 어떻게 한다? 직접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숨도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거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없애고 조용히 해야 고요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지요.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이게 변하는 돌이지. 그 변하는 걸 자꾸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바탕을 놔두자 하고 있으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박근배 거사님한테 일과를 굴리십니까? 이런 거 박근배 거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일과를 굴립시다 이러면은 잘 안 됩니다. 그게 뭐 밥 먹듯이 떡 먹듯이 쑥 될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제가자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열흘을 그 정진을 하고 왔어요. 그럼 열흘 동안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 정진하는 곳에 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가 되지요. 이제 열흘이나 있으면 제법 공부가 됩니다. 한 3, 4일까지는 잘 안 돼도 5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공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래서 이제 왔단 말이지. 열흘 하고 왔단 말이지.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물어봤어요. 그 지금도 잘 되나? 이렇게 그냥 도루묵이야 이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이곳을 스스로 선방과 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는 이게 생활 가운데서 그걸 하지 않고 정진하러 가서 거기서 해.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요? 싹 소모해버리지요. 그러면 또 앵꼬되지요. 그럼 또 가서 또 하고 와. 그렇게 반복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고 하니까 한 번씩 그 용맹정진하는 기간이 있어야지 됩니다. 사실은 그냥 물에 물 탄 것이 술에 술 탄 것이 이렇게 가다가도 한 번씩 우리가 동하계, 중계, 추계 이렇게 정진을 하죠. 그럼 몰아서 이제 정진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스스로 내 몸이 바로 선방이 되고 내 가정이 바로 법당이 되고 일터가 바로 법당이 되고 선방이 되도록 스스로 늘 공부하는 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도루묵 돼 버려요. 그 좋은 습관 들이기는 매우 어렵고 나쁜 습관 들이기는 쉽고 좋은 습관도 무너지는 것도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오늘 이제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벌써 내일이 15일입니다. 제가 이거 매일 문자 보내잖아요. 정지 문자를 보내는데 진짜 세월이 잘 가는 거예요. 벌써 2020년 1월 1일 뭐 해사더니 벌써 내일이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가는데 그 마음을 두지 말고 하루 자기 할 일만 자꾸 하고 가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가 미래의 바탕이 되지요.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또 과거가 되지요. 그래서 하루 그렇게 이제 꾸준히 가야 정말로 공부가 됩니다. 특히 우리 같이 세상살이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잘 다잡고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어디냐면은요. 96쪽이요. 저번 시간에 그 견성 거기 선생님 본문 있는 데만 조금 했는데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96쪽 견성. 자, 시작. 허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바로 견성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유리 전체를 알지 않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도 허공성이라. 허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장엄불터도 지옥, 천당도 허공성으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우리의 물거품과 같이 허공 중에 뜬 구름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리하면 벌써 나의 본래의 법신이라 할 것도 없는 진짜 나를 찾아내거든. 진짜 나는 바로 허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놔두고 팔도 손도 이렇게 하잖아. 만약 허공이 아니면 내 맘대로 손이 못 가. 그러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춤출 거예요. 백봉 선생님 말씀처럼 견성은 바로 허공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누리 전체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오랫동안 몸뚱이 나에 들어앉아서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욕계, 색계, 무색계, 장엄불토, 지옥, 천당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나는 원래 모든 모습을 놔두는 모습 없는 법신이다. 몸뚱이는 작용이다 하면 이 사실이 이해되면서 파악됩니다. 그러면 원래 진짜 나 법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보림선언에 오면 그 백봉 선생님이 늘 뭐라고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고 그것을 파악한다면 견성이에요. 초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정지견을 가시는 것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라고 했지요? 이동윤 거사님,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 또 지금 이 책도 뭡니까? 허공으로서의 책, 허공으로서의 책상, 허공으로서의 태양, 허공으로서의 지구, 허공으로서의 말, 허공으로서의 느낌, 허공으로서의 생각.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모든 모습을 이만 이대로 두고 뭘로 본다? 빈 성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빈 성품.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제일 먼저 어디에 내가 말하자면은 다가와야지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2011년부터 이제 모습 공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만 확실히 하면 그냥 공부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그거 뭐 다 알지 그걸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말은 안에서 나라는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하지요? 정훈 거사님 몸뚱이 변하는 거 아시죠? 네. 송덕 거사님도 아시죠? 예. 아는데 실제로 아느냐? 이거는 딴 문제라는 것이죠. 몸뚱이 만약에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안과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니까 몸뚱이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하고 견문각지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견문각지하는 것을 나라고 해요. 견문각지하는 자. 그러니까 보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자, 느끼는 자, 생각하는 자, 감정을 느끼는 자, 이는 자가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육근의 작용이거든. 그것이 육근의 작용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자기라고 해.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는 자, 듣는 자, 말하는 자가 말하자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체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는데 내가 없어. 또 듣는데 내가 없어. 말하는데 내가 없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없어. 화를 내는데 내가 없어. 불안하는데 내가 없어. 그냥 불안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래서 세상과 나를 둘러 안 봐. 경계와 나를 둘러 안 본단 말이죠. 경계와 나를 둘러보는 거는 내가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둘러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도 바탕자리의 작용이고 세상도 바탕자리의 작용이에요. 육근이 없으면 육진 경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육근과 육진과 육식은 동시에 그냥 서로 의지해서 일어났다가 의지해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몸뚱이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대서 몸뚱이 변하는 줄 알면 어떠냐? 벌써 깨달음이지요. 왜? 내가 없잖아요. 하는 내가 없지 않냐.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몸뚱이가 우리가 뭐 그런 거는 다 그만두고서라도 몸뚱이가 조금만 아프거나 또는 그 몸뚱이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이 몸뚱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 공부의 첩경이라.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자면 그 느끼고 하는 것도 다 뭘로
이게 나타나느냐? 몸뚱이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바로 견성이에요. 허공으로서는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뜻이죠. 일체만법이 텅 빈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전부 물거품과 같이 그 물에서 일어난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벌써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딱 가진다면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누리 전체를 알지 않겠어요. 누리 전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왜냐면 몸뚱이가 내니까. 또 생각을 나라고 하니까. 감정을 나라고 하니까. 보는 걸 나라고 하니까. 듣는 걸 나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육근이 몸뚱이가 내가 자체성이 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몸뚱이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뚱이 이만 이대로 뭐가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뚱이와 이 온누리가 둘이 안 되는 것이죠. 둘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둘러보거든요. 무지는 무엇을 무지라고 하느냐? 둘러보는 걸 무지라고 해요. 둘러보는 걸 무지라고 합니다. 둘러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 늘 보는 자가 있는 겁니다. 안에서 밖으로 늘 보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다 허공성이라. 중년비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죽에서 아무리 펄떡펄떡 뛰어도 그 재질이 뭐예요? 죽이지요. 허공성 중에 아무리 펄떡펄떡 뛰어도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도 허공성이죠. 그 재질이 똑같아. 근데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성에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장원불토도 지옥 천당도 허공성으로 이루어진 사실 아닌가. 우리의 물거품과 같이 허공 중에 뜬 구름과 같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든 유의법은 무엇과 같다? 뜬 구름과 같이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리하면 벌써 나의 본래 법신이라 할 것도 없는 진짜 나를 찾아내거든. 그 모습의 바탕자리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 공성인 모든 모습의 본성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바로 허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놔두고 팔도 손도 이렇게 쭉 뻗을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요. 만약 허공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손이 못 가. 그러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허공성에 대해서 실감만 온다면 춤출 거야. 지금 내가 되게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내가 불안하다고 하는 내가 있고 불안이 있지요. 그래서 상대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나도 허공성이고 불안도 허공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다고 하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고 뭐요? 불안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공성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백봉 선생님 말씀처럼 견성은 바로 허공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허공성을 바로 보는 것, 허공성을 만난다 이래도 됩니다. 그런데 허공성이 어디 가 있느냐? 아니지. 내가 바로 허공성이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가도 끝없는 누리 전체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오랫동안 몸뚱이 나에 들어앉아서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욕계, 색계, 무색계, 장원불토, 지옥, 천당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허공성이면, 허공으로서의 나면, 허공으로서의 천당, 허공으로서의 장엄불토, 허공으로서의 지옥, 허공으로서의 욕계, 허공으로서의 색계, 허공으로서의 온누리. 그러니까 온누리하고 내하고 가릴 수가 없지요.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다, 이거는 욕계다, 이렇게 못 갈라. 허공이란 말 속에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어서 둘로 가를 수가 없어. 그래서 허공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날 우리 새말기 모임에 될 때 모습 없음 이랬거든요. 그 모습 없음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요. 모습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둘 나눌 수 있냐? 그 성품으로 나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나하고 세상하고 둘로 나눌 수 있냐? 나눌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본래 모든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 없는 법신이다. 몸뚱이는 뭐다? 작용이다. 몸뚱이도 허공성, 모습 없는 법신도 허공성 하면 이 사실이 이해되면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본래 진짜나 법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름길은 뭐냐면 몸뚱이가 허공성이구나, 몸뚱이가 작용이구나. 몸뚱이는 바로 육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만약에 보는 눈이 허공성이면 보이는 지금 송창원 씨가 허공성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허공성이에요. 육근 중에 안근이 만약에 허공성이면 보이는 색진경계가 허공성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너무 깊고 깊어서, 너무 깊고 깊은 이치라 정말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8번으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무슨 몸뚱이 나 하듯이 막 이름으로 막 불러 제끼죠. 불러 제끼는데 원 그 뜻은 허공으로서 하면 눈으로 보는, 눈과 색진 경계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귀와 소리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이 허공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참말로 이 공부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재미있는 공부라. 이게 안 그러고 별 생각도 안 하고 간단하면은 재미 별로 없지요. 근데 이해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단 말이지. 처음에는 몸뚱이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면 눈이 변한다 엇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지요. 눈이 변하고 헛것이고, 눈이 헛것이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는 색진경계도 헛것이라는 말이지. 귀가 헛것이면 귀로 상대되는 소리도 헛것이라는 말이지. 육근과 육진과 육식은 뭐다? 서로 의지해서 일어났다가 서로 의지해서 사라져요. 서로 육근, 육진, 육식은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라고 하면 어쩌면 일판 나는 거지요. 그냥 한 획을 그어버리는 거지요.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깊은 말입니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니까 이만 이대로 몸뚱이 이대로 텅 비었어. 그러니까 허공하고 몸뚱이가 둘로 못 가르네. 몸뚱이는 허공의 뭐다? 작용이라서 재질이 똑같아. 허공성하고 몸뚱이 허공성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몸뚱이가 내거든. 눈으로 보는 것이 나고 귀로 듣는 것이 나고 이러니까 그 하는
맞아, 행위자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뒤바뀐 생각이거든. 개별적인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내가 없거든. 송창원 씨, 네. 개별적인 내가 없거든. 없어. 개별적인 내가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인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선언에 와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럴듯해요.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딱 한 발자국 나오면 계단 내려가는 순간 뭐예요? 몸뚱이네다 이러고 이제 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새말귀를 가지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걸어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본다. 뭘 통해서? 허공성인 눈을 통해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 공부하는 것을 자꾸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들은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서 딴 걸 찾으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네가 찾는 그 놈이 그 놈인데 원래 그 소식을 네가 못 깨닫는단 말이야. 찾는 그 놈이 그 놈인 줄 왜 모르냐 말이야. 찾아봤던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다. 예.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만 이대로 허공성이다. 이러면은 내가 지금 내 성품을 찾으려고 해. 그럼 뭐 찾는 성품도 허공성이죠. 지금 찾는 나도 허공성이죠. 그렇게 찾는 자나 찾을 것이나 다 허공성이라는 말이죠. 박은경 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송덕 과사님은요? 정훈 과사님. 또 표 과사님은요? 이해 잘 안 되죠. 이해 좋습니다. 벌써 이해되면 여기서 오래 공부한 사람 좀 섭섭하지요. 박건배 과사님은 좀 어렵지요. 네. 근데 이제 자꾸만 들으면 이제 자 지금 이제 몸뚱이가 허공성이다.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개별적인 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가 되니까 깨달음이 뭐가 됩니까? 성품, 견성이, 깨달음이 뭐가 되지요? 찾아야 할 것이 됩니다. 얻어야 할 것. 얻을 바가 되는 것이죠. 왜 얻을 바가 되느냐? 내가 있으니까요. 내가 있으니까 얻을 바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허공성이면 얻을 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 뒤에 반야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반야신경에 뭐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그 앞에 뭐지요? 예? 그 한번 보십시오. 철도 없고 어둠도 없고. 뭐도 없고 어둠도 없느니라. 예, 전부 다 이제 모모하다가 불불로 나가고 그러지요. 불불로 나가다가 모모로 나가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얻을 바 없음으로써 이렇게 된다. 얻을 바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얻으려고 하는 나, 또 얻어지는 그 무엇, 이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얻는 자도 허공성이고 얻을 바도 허공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얻을 바 없음이라는 뜻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인 내가 있어. 뭐든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하지요. 내가 하니까 만약에 공부를 내가 한다고 하면 누가 하냐? 내가 해. 몸뚱이 내가 한다면 공부하고 내하고 뭐다?
얻을 바가 돼버리는 거지요, 공부가. 그래서 이게 안 하는 공부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야. 쌓는 공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공부를 하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성인 공부를 하게 되면 얻을 바가 없는 것이죠. 얻을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 딴 걸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분별에 있지요. 분별망상이다. 몸뚱이가 내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아상, 또 개아가 있는 한은 뭘 찾고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찾고 얻어야 돼. 그런데 찾는 그놈이나 찾아지는 그것이나 뭐요? 같은 것인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해가 안 되냐?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주 미세 분별망상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분별망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인가 딴 걸 찾고 있어. 딴 걸 찾으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 딴 걸 우리가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내가 그거는 해야지. 원력은 세워야지요. 원력은 내가 정말 지혜가 밝아지고 정말 견성성불을 하고 싶다. 근데 지금 견성성불 하고 싶다는 게 누구예요? 누가 견성성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요. 견성성불 하겠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견성성불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 찾아야 돼. 법신이 공부하는 거예요. 견성성불하는 거예요. 법신이. 공부하는 자는 누구예요? 법신이에요. 법신. 유의법인 몸뚱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 무정물이잖아요. 자체성이 없잖아. 자체 지혜가 없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딴 걸 찾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장벽이 돼. 근데 본인이 그것이 스스로 만든 장벽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느냐? 몸뚱이를 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안에서 밖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도저히 그런 거 있는 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와서 백봉 선생님 딱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벌써 하나의 그 경계를 지어놓은 거지요. 경계를 딱 지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찾으러 나가는 거지. 나가봤자 어디예요? 나가봐야 허공이야. 가만히 있어도 허공이고 나가도 허공이에요. 허공 중에 경계를 딱 지어놔도 그것이 자기는 나간다고 하지요. 바깥으로 본다고 하지요. 그게 바깥으로 봐지나? 허공에 바깥이 어디 있어? 여기 지금 여기 공중에 만약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자기가 여기 안에 아니다 생각해서 자기가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니 돌았나? 이러지요? 아니 이 공중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여기 내야. 여기 아니야. 그래서 바깥으로 내가 뭘 찾으러 가. 이러면 니 진짜 돌았네. 아직 공중에 안과 밖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자기는 이 생각에서 도저히 못 벗어나는 것이. 도저히 못 벗어나. 그러니까 뭘 한다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모습공식을 자꾸만 해요. 그러면 내가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깨달음을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찾으러 간다고 합시다. 그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깨달음을 일단 내려놔.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나를 아는 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찾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육진 경계를 먼저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쫙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바깥으로 찾아 나가는 것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거든. 헛것이니까 어디로 오게 돼요? 자기 쪽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쪽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뭐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못 보는 사람 있어요. 못 보는데 그거는 상당히 그 바깥에 있는 그 색성향 미처법을 제대로 말하자면 좀 또박또박 하지 않은 사람이지. 만약 또박또박 하는 사람 같으면 상당히 자기적으로 돌아올 확률이 많죠. 그 자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 그때야 내가 있다 해서 전부 안에서 밖을 보고 있네. 이게 그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하면은 그렇네, 그럴 거요 이렇게 되지요. 오늘 제가 좌선하다가 이게 발이 가려웠어요. 가려우면 뭐요? 가려운 걸 봐야 되는데 진즉 손이 가거든. 손이 가서 그냥 간지르려고 하거든. 가려움을 해소를 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근데 아차, 이게 변하는 것인데 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쉬울 것 같으나 실제로 해보면 어렵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화가 난다. 내가 화가 난다 했을 때 화를 내는 자가 있고 화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을 때 화가 나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바깥의 일을 봤는데 화가 나든지, 상대편이 무슨 말을 했을 때 화가 나든지, 이 화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하는 게 참, 왜 그때 그런 생각을 못 했지? 이러면서 자기한테 또 화가 날 수도 있거든. 내가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걸, 멍청하게 그걸 왜 그때 생각을 못 했냐? 또 왜 그렇게 좀, 그거를 말하자면 해결을 못 했냐? 이러면서 자기한테 또 화가 나는, 화도 아주 여러 질이에요. 그죠? 화도 아주 여러 질인데, 그때 그 화를 나를 붙잡으면 매우 어렵죠. 내가 화를 낸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근데 우선 뭘 탁 붙잡냐? 화를 탁 붙잡는 거지. 화를 딱 붙잡아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화라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거든. 그럼 화를 내는 나는 어떻게 되냐 말이지. 화를 낼 때는 화를 냈다가 또 좋아할 때는 또 그 화나는 내가 또 좋아하거든요. 또 좋아하는 내가 또 슬퍼하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인 줄, 나라는 것도 변하는 것인 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좀 열심히 해야 되죠. 모습공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자기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이게 모습공식의 힘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또박또박 하지 않으면은 전부 말마디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말하지만 아침에 좌선할 때 발이 가려웠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꾹꾹 긁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거는 뭐 그냥 순간적으로 손이 가는 거 아닙니까? 긁어버리고 나서 변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거든. 그때 딱 캐치를 해야 되거든. 가려움, 없다가 생겼네? 그러면 없다가 생겼으니까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생활 속에서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인생살이가 어떻게 바뀔까? 100% 바뀌어버릴걸요. 정말 100% 바뀔걸요.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다. 없다가 생길 수 있다. 없다가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생기는 데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없다가 생길 수 있다.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다. 이것을 자기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100% 인생이 바뀐다고 저는 감히 말을 합니다. 너무나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살면서요. 정말로요.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진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것만 확실히 터득을 하면 무적함될걸요. 정말 무적함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딴 걸 찾으면 그것이 하나의 장벽이 돼. 근데 이미 장벽이지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장벽이에요.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찾으러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벌써 이 장벽을, 이 경계를 짓고 있고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 근데 찾으면 이미 하나의 장벽이다. 그래서 찾는 그놈이 그놈인데 본래 그 소식을 내가 못 깨닫는단 말이야.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왜 모릅니까? 분별 상태에 있으니까 모르지. 맨날 둘러보니까 내하고 세상을 둘러봐. 선과 악을 둘러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둘러봐. 맨날 깨달음과 미한 걸 둘러봐. 중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누가 중생이라고 해요? 자기가 중생이라고 해요. 자기가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생을 또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깍 붙들고 안 놔, 자기가. 표고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처도 되지 말고 중생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자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허공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 모습 없음, 또 뭐라더라? 네 모습 없으면 아나? 모습 없음이 뭔 줄 아냐? 어디서 들은 얘기. 그러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허공이 어디에 의지해요? 예?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의지하는 데 없다는 거는 또 뭐야? 허공이 비었다는데 또 들어앉아 있는 거지요. 지금 송창씨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 어디에 의지하지? 이러고. 자, 찾는 그놈이 그놈인 줄 왜 모르냐 말이야. 찾아봤던 허공성이고 찾는 그것도 허공성이라. 여러분들은 다른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찾습니까? 내가 찾습니다. 어떤 내가 찾고 있습니까? 몸뚱이로서의 내가 찾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몸뚱이로서의 내가 찾고 있다는 말은 이미 늘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별이거든요. 분별이요.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이미 안과 밖을 나누어서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밖이 없어요. 실제로는 안과 밖이 없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밖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이 생기면 동시에 밖이 생기죠. 안만 생길 수가 없어. 안이 생기면 밖이 동시에 생기고 육근이 있으면 육진이 동시에 생기는 것과 딱 마찬가지예요. 안이 있으면 그냥 밖이 생겨버려. 내가 있으면 밖이 그냥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안과 밖이 동시에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안이 따로 있고 밖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은 서로가 의지해서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나라는 한 생각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난 바탕자리는 깜깜무소식이라는 거. 그 말입니다. 나라는 한 생각이 허공을 덮어버린다는 말은 내다. 몸뚱이 내다. 개별적인 내가 있다. 이렇게 아상이 딱 생기면 어떻게 된다? 그 아상이 일어난 바탕자리는 그냥 깜깜이야. 깜깜이. 완전 깜깜이야.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을 찾는 장벽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걷어낼 수 있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차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차점을 어떻게 한다? 내려놓는 거지요. 그래서 찾지 않으면 됩니다. 모습 공식이 대단한 공식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차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해서 차점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습 없는 것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습 없는 거 못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차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찾는 것을 놔버리면 찾는 자와 찾는 것이 어디로 간다? 그냥 지 온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하고 찾는 것이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탕으로 돌아갑니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찾는 것이 놓아지지를 않습니다. 찾는 자도 허공성이고 찾는 것도 허공성입니다. 찾는 자가 곧 찾는 것입니다. 박근배 거사님 이야기 조금 힘드시죠? 네, 앞으로 이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시면 눈으로 보는 이제 모습서부터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기 방석이 있죠. 방석,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보이는 걸 육진경계라고 하지요. 육진과 육근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간다고 했어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육진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디로 돌아오느냐? 육근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 몸뚱이 나 쪽으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바깥 경계를 보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어느 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것이 누구지? 누구나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돌아오는 것이죠. 맨날 바깥으로 나가 있다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게 누구야?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야? 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게 누구야? 한번 물어보는 거야. 누구야? 누구야? 이게 누구지? 이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누구지?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했죠? 누구지 하는 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그것도 놔버리라고 했어요. 그것도 놔버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해나가면 반드시 자기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백봉 선생님은 허공성을 보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견성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얘기해 놓으신 선지식이 그렇게 잘 없으실 겁니다. 견성이 무엇입니까? 허공성 보는 거다. 공성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허공성은 모든 모습의 말하자면 본성이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라는 뜻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